자, 어떻게 시작했었냐면은 AC가 CD 플러스 1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X 주고 X 플러스 1을 준 다음에 닮음이 얘들아 봐봐. 동그라미 각도랑 동그라미가 아닌 각 해가지고 여기가 9대 10이거든요. 보고 있죠? 여기가 9대 10이거든, 작은 삼각형이. 그럼 큰 삼각형에서는 9대 10. 그래서 여기가 9분의 10 X 플러스 1이었어. 그죠? 이래놓고 이제 비례식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가장 긴 변 9분의 10 플러스 x 10x 플러스 1 때 가장 긴 변 x 플러스 10은 9대 x 플러스 1 뭐 이렇게 세운 것 같아. 그러면은 9x 플러스 10이 요거다. 그래서 양변에 9 곱해가지고요 81x 플러스 810 그다음에 10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10 이렇게 가가지고 넘겨왔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800을 우리가 어제 귀찮아가지고 안 뜯어봤는데 800을 좀 뜯어봐야죠. 8 곱하기 100이니까 32랑 25로 되나봐요. 32랑 25. 여기다가 5 주고 여기다가 2 주면 125랑 64. 이렇게 빼면 61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요 밑에. 그러면 5x 플러스 32에 2x 마이너스 25니까 x 값이 2분의 25 돼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은 a, b, c의 둘레 물어봤으니까 여기가 2분의 25야. 여기는 2분의 27이에요. 그 다음에 2분의 25 플러스 1이면 2분의 27인데 여기에다가 9분의 10 곱해야 되니까 얘가 15입니다. 됐나요? 다 더하시면 돼. 15 더하기 10 더하기 2분의 25에다가 2분의 27까지. 자, 다 더하면 25에 여기 2분의 52니까 26. 이렇게. 됐죠? 숫자가 좀 더럽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방정식과 부등식 동화 11번에 7번. 요겁니다.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되게 만들어 보자. 근데 a도 자연수야. 이런 거 쉽죠? 자, 먼저 풀어내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달고 플러스 한번 달아가지고 요 사이에 x 플러스 3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3, 3, 3 빼요. 이런 식으로. 됐지? 얘들아, 얘네 둘이 아무런 연관 없는 숫자가 아니야. 둘이 더해볼래? 마이너스 6. 그럼 두 숫자의 정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3 기준으로 이렇게 뻗어나간 두 숫자고 나는 정수를 5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5개를 가져야 돼. 그럼 0하고
마이너스 6은 이제 없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지금 a-10이나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이렇게 뭔가 정중앙에 위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연수 빼기 정수고 이게 정수 더하기 자연수여서 얘네들도 정확히 위치가 다 정수 위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야 정수가 정확히 5개가 딱 물려. 그러면 a-10이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되니까 a는 몇이에요? 10. 그리고 a가 10이면 얘가 정확히 마이너스 6이 딱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방정식과 부등식 동화 13번 프린트 17, 18, 19. 자, 요거부터 봅시다. 자, 어느 회사에서는 환경을 위해 사원들에게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 회사에서 12월 한 달 동안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근한 사원이 N명일 때 교통지원금을 이만큼 주겠대. 이 회사에서 12월에 지급한 교통비 지원금이 900만 원 이상일 때 그럼 N명한테 이만큼씩 줄 거니까 총 교통지원금은 명수에다가 한 명당 준 지원금을 이렇게 곱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요게 900만 원 이상이랍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안 어렵죠? 갈게요. 공색에 떼고 2로 나누면 4,500. 얘가 n제곱 마이너스 15n 마이너스 4,500. 4,500은 9, 5, 45에 이런 식으로 뜯어지는데 조금 접으면 되겠지. 90이면은 이거고 50이면은 이거네. 125에 89, 72? 택도 없고 25 곱하기 2 하면 안 되고 25 곱하기 안 되고 9 아우 야 이거 3개 3이 2개 5가 3개 이걸 어떻게 이쁘게 찢어야 15가 나올까? 5는 2개 한 개로 찢어져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에 8 주고 여기에 9 줄까? 45에 8 곱하기 25 하면 몇이지? 200이지. 택도 없네. 얘 2줄이고 얘한테 2 주고 얘 3 줄이고 얘한테 2 주면 아이고 씨 고마워 도와줘. 75랑 60 75랑 60으로 된대요. 됐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위에다 달아야 되고 그럼 이제 가이긴 한데 이건 안 써도 되죠? 얘만 쓰면 되겠지. 75. 애들이 대중교통 많이 탔네. 75명이나 탔네. 18번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질 때 이거 조립제법 한번 써볼 거니까 3차는 근판별하는 게 조립제법을 한번 써봐야 돼요. 9A의 약수를 넣는 거야. 9A의 약수를. 그러면은 일단 3 한번 넣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이거는 9, 2, 18 9, 3에 27 27A-9A 이거 3 넣은 거거든? 오 됐어요.
그죠? 3으로 조립제법 갑니다. 그러면 이제 x-3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거의 끝났죠. 우리 이거 연습 많이 했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얘가 실근 하나가 확보가 됐으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얘가 중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3이 중복되는 거. 아시겠죠? 갑시다.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0 돼야 돼서 A 값이 0하고 3이 두 개 나와요. 둘 다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자, A가 0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정식이 X제곱은 0이 되면서 X는 0중근. 그럼 저기 있는 3까지 해가지고 근 딱 두 개죠. 근데 X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면서 얘도 무슨 중근을 가져요? 3중근을 갖게 되죠. 그럼 쟤랑 합쳐서 근 3개처럼 보이겠니? 안 되겠죠. 이거 탈락. 이렇게 잘 보셔야 돼. 자, 그 다음에 3이 근일 때는 9-6a 플러스 3a는 0이니까 일단 a 값은 3이거든? 그죠? 근데 a 값 3 안 되는 거 봤잖아요. 할 필요 없지. 오케이. 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갑시다. 오늘 우리 이거 한번 그려볼까? 이 시험 기간만 아니면 니네들이랑 느긋하게 풀면서 이것도 그려보고 다 할 텐데, 내가 니네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겠지만 이따가 가볍게 한번 그려줄게. 봐봐. 얘들아, 난장판이야. 너무 난장판이에요. 그죠? 이거는 정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랑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뜯어. 구간 뜯을 줄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조심해서 다 꺼낼 거야. 조심조심 다 꺼낼 거야. 근데 이제 좀 아시죠? 구조 자체도 이 부분에서 둘 다 음수고, 여기서는 하나만 양수고, 여기서는 저 안에 있는 게 둘 다 양수잖아. 그래서 여기는 둘 다 부호 바뀌어 나오고, 그다음 여기서는 둘 다 그대로 나오고, 그죠? 여러분, 이 마이너스 처리 조심해 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네.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나와야 되고, 이 안에 있는 거 음수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나와야 되지. 그치? 다 풀었어요. 갑시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x고, 그 다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풀었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보다 2x가 크다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되세요? 근데 아직 해는 몰라요. 아직 해는 몰라. 얘는 둘이 연립해야 되니까. 잠깐 기다려. 잠깐 기다리고. 자, 얘가 3x 플러스 x에다가 6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거 풀면
x가 a-4, a-5분의 5 오버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아직 그는 몰라. 이거 연립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풀자. 3x-x에다가 6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x값이 a-7 나누기 2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 근데 아직 해는 몰라요.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풀고 있니? 마이너스 2랑 1을 기준으로 구간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치? 지금 여기가 1번 구간, 여기가 2번 구간, 여기가 3번 구간이야. 근데 최종해가 어떻게 나왔대요? 3부터 시작해서 B까지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지. 야, 그럼 여기 3부터 시작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얘가 3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A가 13입니다. 되죠? 그럼 이제 여기가 풀려. 여기다 13 넣어봐요.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0부터 이렇게 출발한 거야, 이렇게. 그럼 1번 영역에서 이런 해를 만들 거고, 이것도 당연히 13 넣으면 뭐 2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이 영역이 다 해가 돼. 이것도 다 해고, 이쪽은 3보다 작다로 시작해가지고 이만큼을 해로 만든 거지? 그죠? 그래서 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버리는 거야.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절대값 문제 다 맞출 수 있죠. 자, B는 몇이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A랑 B랑 다 구했습니다. 좋은 문제였어요. 절대값 2개짜리 문제를 해석하기. 자, 그려볼게.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함수가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맞아? 근데 우리 열심히 계산해놨잖아. 내가 저기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뭐 양수고 이게 음수여서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건데 우리 열심히 계산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면 이제 저거 다 양수로 나와서 계산될 거잖아. 제가 여기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프 어떻게 되나 봐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만 그려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4x 플러스 5 그려야 돼. 여기다 1 넣으면 9거든. 그래서 9까지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여기 1 넣으면 9거든요. 9부터 이렇게 준 거예요. 이런 그래프야.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하기가 좀 힘들죠. 근데 지금 A 값이 몇이었죠? 13이었죠. 그럼 A 값이 13이니까 지금 여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9부터 13까지 y증분이 4라서 이 x증분은 2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입니다. 어렵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 13이니까 이게 x증분이 16칸이거든? y증분이 미안. 그럼 이게 8칸이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이해되세요? 수영 자면 안 돼. 이해되세요? 그럼 13보다 작은 건 어디야? 이만큼이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10부터 3까지인 겁니다. 이렇게 못 풀겠죠, 이거는. 오케이. 가끔 가다 보면 이런 문제도 나와. 절대값을 막 지들끼리 더하고 빼놔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놔.
오케이? 그리고 상수함수를 이렇게 얹어. 답이 여기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난장판이 나는 거야. 공통부분 찾고 공통부분 찾고 공통부분 찾다 보면은 공통부분이 사이 하나랑 몇 이상 하나랑 이렇게 두 개 나와요. 잘 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겨서 이제 경우의 수로 오세요. 경우의 수 동화 2번에 6번. 자, 이게 내가 이제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왜냐면 공부하기가 너무 좋거든. 솔루션 3개 갈 거니까 잘 한번 이해해보자. 자, 잘 보세요. 일단 교과서 풀이로 갈게요. 자, 지금 BC 또는 AG가 이웃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BC가 이웃한 경우를 구할 거야. 그럼 우리는 BC를 묶어놓고 남은 A, D, E, F, G를 자유롭게 배치하겠죠. 그죠? 총 7명이지만 6명으로 보고 먼저 돌린 다음에 B와 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두 번째는 뭐 해야겠어요? AG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야겠죠. 근데 얘도 AG를 묶어놓고 BCD, EF까지 해서 총 6명이라고 돌려놓고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하겠지. 맞죠? 그 다음 또 무슨 경우가 있어요? BC와 AG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때는 우리가 BC도 묶어놓고 AG도 묶어놓고 남은 D, E, F까지 해서 5명 취급해서 돌려놓은 다음에 BC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AG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이 구조에서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이 세 번째 거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왜죠? 맞아요. 얘는 2개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 봐봐. BC를 묶어놓고 얘네를 돌리다 보면 AG가 옆에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거야. AG를 이렇게 세워놓고 BC, DF를 돌리다 보면은 이 BC가 여기에 딱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BC랑 AG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1번이랑 2번에서 이미 2번 세졌어요. 그래서 한 번 빼셔야 돼요. 그죠? 이거 이제 제가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에서 좀 강조드렸던 이렇게 더해서 끝이 아니고 혹시 공통된 경우의 수가 있으면 이렇게 빼야 된다라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공통이 안 나오게 하려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라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지. BC만 이웃. 그럼 A랑 G는 떨어뜨려. 알겠어요? 자, 집중 잘해서 공부해 보세요. 자, BC를 이웃시킬 거고 A랑 G는 떨굴 거니까 쓰지 말고 남은 게 DEF야. 자, 이 상태로 돌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세웠어, 이제. 이제 A랑 G는 떨어뜨려야 되지. 사이사이에 끼우는 거야.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5개.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겠어요? G, 4개.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우의 수의 어떤 대칭성에 의해서 똑같은 구조로 문제가 풀리겠지. 나중에 이 둘이 더 할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만 하면 돼.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BC랑 AG가 BC는 BC끼리 A는 AG끼리 유효해야 돼. 근데 이거야 뭐 저 3번이랑 똑같이 BC 묶어놓고 AG 묶어놓고 DEF를 돌릴 거니까 5명 돌려놓고 2팩 하는 거죠? 맞아요? 이때는 셋 다 더하면 됩니다. 계산해볼게. 자, 계산 어떻게 하냐면 6팩토리얼 보여? 이거 6 곱하기 5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되지. 여기 공통인수 보이니? 보이죠? 5개 있는 거야. 누가? 5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 이해되세요? 요게 6개인데 요거 1개를 뺄 거니까. 그러면 122 4개 있어서 이렇게 할게. 122 20개 있어요. 돼요? 2400.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보자. 24 곱하기 20 곱하기 4야. 그럼 8 곱하기 24가 192네. 자, 여기에다가 120 곱하기 4, 480 더해주는 거거든. 그럼 얘도 정확히 2400이죠. 되세요? 자, 라스트. 얘가 어렵다. 자, 여사건으로 풀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어차피 7팩토리얼이야. 그치? 일례로 세울 때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앞문장을 보시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5040개거든요. 수연 자면 안 돼. 여기서 BC 또는 AG가 이웃해야 되는데 BC랑 AG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해보려고. 알겠지? BC랑 AG를 다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BC랑 AG는 떨어뜨려야 되니까 안 치지 말고 먼저 뭐부터 안 쳐? DEF부터 안 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DF를 안 쳤죠? 라이트가 나갔어. 근데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네. DF를 안 쳤죠? 여기에다가 이제 사이사이에 BC랑 AG를 낍시다. 근데 잘 봐요. 잘 봐야 돼요. 일단 나 BC부터 끼울 거야.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4개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럼 B가 들어갔어 여기에. 이제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일단 3개죠. 맞아요? C가 여기 들어갔다 쳐. 이제 A랑 G도 해야 되지. A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되게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돼요. 그쵸? A가 들어갔어? 그럼 G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개야? 이게 이제 A 옆에 못 들어가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애들이 틀립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B, C를 이웃하지 않게 만드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B가 들어간 자리에 C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지. 사실 이 문제는요. B가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C가 여기 붙어도 돼요. 왜냐면 A랑 G가 저길 막아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B, C가 떨어졌을 때도 생각해 봐야 되지만 B, C가 붙어버렸을 때도 생각해야 돼. 내가 B, C를 떨어뜨리는 건 위에서 했잖아. B, C가 붙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봐. 그럼 B,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야? 4개예요. 잘한다. 여기에 B, C가 들어가거나 여기에 B, C가 들어가거나 여기에 B, C가 들어가거나 여기에 B, C가 들어가거나.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B, C를 여기다가 앉히려고 이제 결정을 했어. 오케이? 근데 B, C일 수도 있고 B, C일 수도 있잖아요.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되고. 이제 내가 여기다가 뭐 할 거야? A랑 G를 앉힐 거지. 근데 자리 하나는 고정이야. 어디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자리 하나만 더 결정하면 되지. 나머지 자리 하나 더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이해되세요? 근데 자리를 결정을 했잖아?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게? A랑 G를 섞어야 돼요. 이게 여사건이에요. 그럼 전체 경우 7팩토리얼에서 빼시면 되지. 돼요?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나아? 나도 1번이 제일 나아요. 근데 어떤 문제는 2번이 제일 낫고 또 어떤 문제는 3번이 제일 나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쉬운 문제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서 이제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일례로 이렇게 세울 때 이웃하게 세우는 거나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이 이상하게 길어진다? 그럼 멈출 줄도 알아야 돼. 자, 어쨌든 계산해 볼게. 이게 4, 5, 20인데 18개 있어. 근데 얘는 4, 5, 20이 몇 개 있니? 4개 있죠. 그럼 20이 22개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계산 끝까지 보세요. 이거 4 곱하기 5죠? 4 곱하기 5죠? 그럼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는 줄 알아? 잘한다. 근데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42개에서 22개 빼는 거네. 그럼 20개네. 그럼 120이 20개 해서 2400. 됐죠? 이런 계산도 해보시고. 너무 좋은 문제였습니다. 기초지만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자, 넘겨서. 경우의 수 동화 4번에 5번 보시죠. 자, 색칠하는 문제도 우리가 꽤 풀어봤어요. 근데 이 색칠 문제는 얘들아 유난히 복불복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칠하면 한 방이 끝났는데 어떻게 칠하면 영역을 나눠야 되고. 그래서 얘들아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돼. 알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전략은 알파벳 순으로 칠하시다가요. 경우의 수를 3개, 4개 이상으로 나눠야 되면 그때 빡 붙여요.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본이 봐야지. 여기 봐요. 와, 뭐 봐라. 봐요. 다음 그림의 4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사용하여 칠하려고 해. 같은 색을 중복하여, 그리고 수형도일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잘 조심하시고.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색깔은 빨주노초파라고 합시다. 빨주노초파. 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5개. 빨간색 칠해졌다고 생각을 할게. 자,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에 C에 칠할 거야? D에 칠할 거야? 야, 이런 센스도 생긴다. 이거 D에 먼저 칠하면 좋겠다. 그치? 그럼 D는 무슨 색을 피해야 돼? A랑 B에 칠한 색을 피해야 되지. 근데 얘네 둘이 색깔이 같아, 달라? 다르니까 얘는 3개야. 그 다음 마지막에 C 칠하면 되는데 C는 B, D를 피해야 되지. 근데 B, D 색이 어때? 다르지? 그럼 얘도 3개야. 와우! 이거 만약에 C부터 칠하기 시작했으면 조졌어요. 이렇게 5 곱하기 4 했지? 그럼 C가 몇 개야? B만 피하면 되니까 4개지?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2개로 나눠야 돼. A랑 C랑 같을 때랑 A랑 C랑 다를 때랑. 이해했지? 훌륭. 9 곱하기 20 해서 180개. 자, 다음 11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한 자리 자연수 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는 108이다. 이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 저는 홀수의 개수를 x라고 넣을 거예요. 그럼 짝수는 몇 개게? (5-x개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왜 홀수를 x개로 놨냐면요, 지금 적어도 한쪽 끝에 짝수가 오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지. 그지? 이제 6건의 경험이 쌓이면 이건 6건이 편하겠다라는 느낌이 올 거야. 전공법으로 이쪽 짝수 저쪽 짝수 양쪽 짝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지, 양쪽에 홀수가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근데 지금 홀수가 몇 개야? x개야. 그럼 요 만자리에 쓸 수 있는 홀수 몇 개? x 곱하기 x-1. 그럼 이렇게 하고 나면 홀수 2개 채우고 났으니까 이제 짝수 홀수 총 개수가 그냥 3개 남은 거거든. 여기 가운데는 뭐야? 3팩토리얼. 이걸 어디서 빼요? 전체가 뭔데? 그렇지. 이해되시죠? 이게 108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진짜 빨리 풀 수 있는데 너네 이거 120인 거 알잖아. 그럼 이게 12야. 그지? 너네 12 되려면은 이 xx-1 3팩토리얼이 12가 되려면은 이렇게 지워져 가지고 xx-1이 2잖아요. 그럼 요거 2고 요거 1이야. 그래서 x가 2예요. 알겠어요? 홀수 몇 개?
3개고, 아니, 짝수는 3개고. 이해되시죠? 그 정답 짝수의 개수 3개. X가 정답은 아닌 거지. 이런 느낌입니다. 토너먼트 질문 없고요. 훌륭해요. 자, 그 다음 경우의 수 동화 4번 16번 갑시다. 제가 동화 프린트 다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아니, 나 다는 못 풀려나? 일단 요거는 하자. 요거 해야 행렬이니까. 자, 0 이상 8 이하의 서로 다른 내정수. 오우, 야, 이것도 우리 많이 했던 거네. 어떻게 돼야 돼? 영 이상 8 이하의 서로 다른 내정수. 총 9개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A-B 곱하기 C-D가 양수여야 돼. 그럼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죠. 둘 다 양수라는 것은 A가 더 크고 C가 더 크다는 얘기니까. 얘들아, 문장도 잘 적어야 돼. 그 다음 둘 다 음수란 얘기는 앞에 있는 괄호에선 B가 크고 뒤에 있는 괄호에선 D가 큰 거죠. 이렇게 문장을 잘 적으셔야 돼요. 그럼 봐봐. 얘는 괜찮아. 0 뽑아도 어차피 뒤쪽으로 작은 자연수가 갈 거기 때문에 지금 A가 1000의 자리, B가 100의 자리, C가 10의 자리, D가 1의 자리죠. A랑 B한테 숫자를 줘봅시다. 몇 C 몇? 9C. 그렇지. 그럼 이제 9개 중에 2개 뽑아서 A, B 줬어. C, D는 그 2개는 될 수가 없어. 그지? 왜냐면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7C 몇? 그렇지.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A, B를 줄 때 0은 못 뽑아요. 그럼 8C 몇? 2. 그래서 얘네들한테 1, 2가 이렇게 들어갔어. 오케이? 9개 중에 숫자 2개 쓴 거잖아. CD는 몇 C 몇? 7C. 그렇지. 그래서 더하시면 돼. 됐죠? 자, 98에 70이 나누기 2니까 36. 그 다음에 7C2는 76에 40이 나누기 2니까 21. 87에 56 나누기 2니까 28. 자,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겠니? 36 더하기 28 한 다음에 곱하기 21 하면 되겠죠? 자, 36 더하기 28은 64입니다. 여기에 21. 1344개네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문제지만, 교과서 문제지만, 교과서 변형 문제지만 굉장히 괜찮죠. 여러분, 교과서 무시하시는데 교과서 문제들 우리 원래 진짜 좋은 문제들이 많아. 쉬워서 그렇지. 됐어요? 10분 쉽시다. 25분까지. 이제 행렬 문제 중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 중에 하나가 거듭 제곱해서 규칙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 니은 행렬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렇게 기억 방향으로 단위 행렬과 생김새가 똑같고 여기에 이렇게 별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방향으로 단위 행렬과 생김새가 똑같고 여기에 별 들어가 있는 이런 친구들, 얘네들 거듭 제곱하면 뭐 된다 그랬어요? 기억 부분은 유지가 되고 얘만 n배가 된다. 얘는 니은 부분은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단위 행렬 같은 성질의 느낌이 좀 있는 거지. 얘는 유지가 된다. 근데 기억이 이렇게 꺾여 있거나 니은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안 돼. 그건 또 봐야 돼. 요거 봐봐. 지금 여기 기억 부분이 단위 행렬과 똑같은 거 보이세요? 그죠? 그래서 A12승은 그냥 101에다가 이거 12배 하는 거예요. 답이 10,
4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지는 않지. 실제로 이제 거듭 제곱을 조사해 봐야 되긴 하지. 우리 두 개만 조사해 봅시다. 자, 이렇게 곱해주면 1, 이렇게 곱해주면 0, 이렇게 곱해주면 1, 1 붙어서 2가 돼버리고, 이렇게 곱해주면 1. A 3승은 얘들아, 위에서 구한 A 제곱에다가 이 A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더 곱해주면 1, 이렇게 곱해주면 0 붙고 0 붙고, 2랑 1 더해서 3, 그 다음에 0이랑 1 더해서 1. 이런 규칙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A의 지수와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성분이 같습니다. 되겠어요? 나오면은 빨리 훅 풀어버리세요, 그냥. 자, 19번. 이거 이제 다현이도 한번 질문했었던 건데, 방법이 있는 건 아니야, 얘들아.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해놨냐면, 다음 표는 기석이와 민호의 1차, 2차 수학시험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이 표 모양 그대로 2차 정사각형률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비행렬은 1 곱하기 2행렬이고, 그 다음에 C행렬은 2 곱하기 1행렬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BA랑 AC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해달라고 했어. 자, BA는 뭐냐면요, 2분의 1, 2분의 1에다가 63, 71, 68, 59를 하는 거야. 뭐 같은 꼴의 곱셈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계산 결과를 조금 예측하고 하셔도 괜찮잖아요. 자기가 아직 곱셈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게 1행 2열짜리고 이게 2행 2열짜리니까 곱셈 연산의 정의에 의해서 얘네 둘이 같아야지만 연산이 되고, 계산 결과는 1 곱하기 2행렬이 나와야 된다. 기억나시죠? 잘 보세요. 1행과 1열이 곱해지는 거야. 1행과 2열이 곱해져서 1행 2열에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 이제 보잔 말이야. 63하고 68을 더해가지고 절반 했지. 그럼 이건 1차 시험 점수의 평균이네. 그 다음에 저 밑에, 저 뒤에 거는 71, 59에다가 평균 내놨죠. 이건 2차 시험 점수의 평균이네요. 자, 그래서 제 1, 2차 시험 점수의 평균. 각각의 평균, 평균 X죠. 자, 그 다음에 AC는요, A에다가 C행렬을 곱하는 거잖아. 자, 이번에는 꼴 확인 없이 바로 갈게요. 봐봐. 1행이랑 1열을 곱했어. 그럼 어디다 써야 돼? 1행 1열을 적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2행이랑 1열을 곱했어. 그럼 어디다 써야 돼? 2행 1열. 이 밑에다 써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68 플러스 59. 그럼 얘네들은 지금 가로 방향으로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놓은 거니까 기석이와 민호의 평균 점수인 것이. 자, 이렇게 끝내시면 되죠.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이것도 잘 봐야 돼. 이거 잘 못 만들어, 애들이.
이거 다현이가 질문했던 거랑 똑같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자, 다음 표는 현진이와 의지의 1차, 2차 체육시험 성적을 나타낸 것이다. 자, 행렬 A에 대하여 A, B는 현진이와 의지의 2차 성적이 1차 성적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행렬이래. 그럼 현진이 좀 봐봐. 2차 성적이 1차에 비해 얼만큼 변했냐? 96이 99에 비해 얼만큼 변했냐고. 몇 점? 자, 마이너스 3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차 성적이 1차 성적에 비해 라는 건 3점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를 얻어내기 위해선 우리가 2차 수학 시험 점수에서 1차 시험 점수를 빼야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따 이걸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의지는 2차가 1차에 비해 몇 점 늘었어요? 2점. 그럼 이 2를 만들어내려면 2차 점수에서 1차 점수를 빼셔야 되죠. 맞죠? 나는 이제 2 곱하기 1 행렬, B 행렬을 찾아야 되고, 문제에서 이 표 그대로 행렬 하나를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A랑 B를 곱하겠다 그랬으니까 이 뒤에다가 B를 이렇게 얹어버릴 거잖아. 근데 연산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이런 게 나와야 돼. 알겠어요? 96한테는 1이 곱해지고 99한테는 마이너스 1이 곱해지는 느낌. 여기 있는 99랑 96이 이렇게 들려서 곱해질 건데 99에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 되고 96에는 1이 곱해져야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쓰는 거야.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고전 수학 가지고 행렬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케이. B 행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1차 시험 점수가 2차에 비해 얼만큼 증가했나 이런 거 궁금하면 위에가 1, 아래가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동화 끝이고 오늘 풀어오신 비상 봅시다. 비상은 여러분들 질문 보내주신 거 제가 정리 좀 하는 동안 잠깐 쉬고 계세요. 요거는 이제 별건 아니네요. 보세요. 이렇게 x, y 주면요. 일단 피타고라스로 169가 하나 잡히고 삼각형의 넓이가 14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했을 때 28이라는 얘기죠. 그죠? 끝이. 여기서 이제 x를 구하라는 건데 뭐 그냥 y를 x분의 28로 놓고 넣어서 풀어도 되지만 이거는 저번 시간에 받은 거야. 비상교육 프린트야.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잠깐만 요거 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9랑 xy는 28 가지고 이렇게 연립을 하셔도 되지만 얘네 둘 가지고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쓸게. 169는 합제곱 마이너스 찌꺼기 2개 이런 공식이 있잖아요. x 플러스 y가 지금 모르는 거고 얘가 뭐야? 28이니까 마이너스 56이죠. 그럼 넘어가면 225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x 플러스 y가 15가 됩니다. 그리고 곱은 28이라고 했어. 여기까지 되세요? 더해서 15가 되고
곱해서 28이 되는 숫자가 암산이 돼요? 잠깐만. 아, 아니구나. 내가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169에다가 56도 하면 어떻게 되지? 225 맞는데? 자연수가 아니에요? 나는 너네 이거 암산하는 방법도 가르치긴 했는데 기억나니? 혹시? 어떻게 하라 그랬니? 이렇게 준 다음에 곱해서 28이 되도록. 아, 근데 이거 암산하기가 쉽지 않네. 그치? 어쩔 수 없어요. X랑 Y를, 보니야, 마지막 처리만 봐봐, 보니야. 더해서 15 곱해서 28 되는 숫자 모르잖아. 그래서 요 방정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알죠? 그럼 여기서 t값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나온 t값 두 개가 x랑 y 것이만, 문제에서 짧은 변의 길이 x를 물어봤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하나만,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13이죠. 요게 이제 x입니다. 이래서 못 풀었구나.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보니 뭐가 없다고? 아니, 저 핑크가 찾아봤는데 답안에 비상핑크가 없는 그래? 지금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풀고 이따 갈 때 내가 하나 뽑아줄게. 지금은 요거 봐. 세 문제만 풀면 되니까. 이따 가기 전에 내가 뽑아줄게요. 자,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 이제 못하시면 안 되거든요. 비상 4번에 9번. 본이 프린트로, 이걸로 봐. 이거 오메가 문제.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봐봐. 1 넘겨서 인수분 해놓고, 내가 이제 이거 바로 이 정도까지는 써도 되죠. 그리고 이제 오메가 반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이거 뭐야? 1이야, 그래. 그러면 2분의 2니까 이거 1이고. 얘는 이제 오메가가 되는 거야. 12승이 1이거든. 이건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야. 12승에다가 1에다가 오메가 제곱 곱해져 있는 거거든. 거의 끝인데요. 거의 끝인데요. 조금 정리하면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여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통분 진행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올라오면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 오메가 곱해서 마이너스 2오메가로 올라오면 되고, 되고 있어요? 그 여기 오메가 제곱 쓰면 얘는 오메가 제곱이죠. 되세요? 근데 여기서 내 생각에는 이 1은 따로 계산해도 될 것 같아. 이것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위에가 오메가 플러스 1이지. 근데 오메가 플러스 1이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답 3. 2 더하기 1 해가지고 3. 이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16번부터 다음 시간에 풀게요. 얘들아, 왜 지금 살짝 일찍 끝냈냐면은, 우리 직보 스케줄을 좀 잡아야 돼요. 봅시다. 수영이 시험 날짜 언제니?